예, 소리친 김태흠, 꿋꿋한 추미애. 오늘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첫 번째로 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나섰는데요. 그에 맞서서 어제 자신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도 환한 미소를 지었던 추미애 장관과 김태흠 의원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정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국무회의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여기 와서 싫은 소리 듣는 거죠. 좀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는데요.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뭘 아니기를 뭘 아냐. 글쎄, 저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늘 대정부 질문이었거든요. 뭐 어떤 게 아니라. 하정대 국장, 오늘 뭐부터, 어떤 것부터 김태흠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난타전이 촉발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수명자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수명자라고 하는 단어는 7월 초에 최강욱 의원이 예. 그 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이제 서로 갈등 과정에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그런 지시, 이거를 수명자니까 자기가 명을 받는 사람이니까 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취지의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 쓰면서 그 수명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법무부라든지 이런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군 법무관을 했는데 군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되게 이제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육참 총장이 이제 부하들한테 지시할 때 쓰는 말인데 혹시 이런 내용들이 법무부 알림이었는데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이 밖에 이제 내보내는 그런 알림이었는데 혹시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서로 조율한 거 아닌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에서 수명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바로 김태흠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 자체를 쓰질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썼느냐 하니까 이거 법전에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못 봤다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저 법전에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변호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서 만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가 수명자를 딱 넣고 서치를 해봤거든요. 예.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저는 처음 보는 법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가 뭐 볼 일이 없잖아요. 예. 거기 24조 명령 발령자의 의무 요 한 조항에 수명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전에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많이 보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로 헷갈릴 수 있어요. 수명법관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수명법관. 그리고 이제 법원장이 뭐 어떤 특정 명령을 주는 걸 받는 법관을 수명법관이라고 하는데 수명법관, 수탁판사 뭐 이런 개념들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거든요. 그건 변호사들 많이 보죠. 판검사들 많이 보고. 그런데 수명자라는 단어는 법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든 법조인이 많이 보는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명령 발령자 의무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김태현의 팩트체크 코너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김태흠 의원의 극한 설전은 사실 여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들 문제 관련인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또 한 번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요? 권력형 성범죄가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자죠. 그렇겠죠.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들이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아들 사건 문제 관련 없으니까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람직스러지 않아요. 난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으세요? 듣고 계시라고? 장관님,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래서 조적조, 추미애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추, 이런 말이 한간에서 회자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참 눈에 없구나. 양보 없는 대정부 질문인데 이도원 의원. 네. 김태흠 의원이 아들 문제, 박원순 전 시장 2차 가해 문제랑 하니까 추미애 장관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데 오늘 박병석 의장이 이것도 중재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 언제부턴가 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응하고 공격하는 게 굉장히 여당 의원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이 뭐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최대한 점잖은 말로, 점잖은 표정으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예를 들면 무슨 김황식 총리나 고건 총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야당 의원들도 그래도 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최대한 그래도 예우는 갖춰주면서 질문하는 게 좋은데 오늘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김태흠 의원이 보인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하는 내용 중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문제는 누군가 휴가를 추미애 장관 아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미 이사단 카투사 본부에 대의가 와가지고 임의적으로 휴가를 연기했는데 도대체 그럼 누가 추미애 장관 아들이든지 추미애 장관이든지 누구한테 연락해서 그 대의가 연락을 받고 그렇게 휴가를 연기했는지 그거를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수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추미애 장관이 국회를 찾아서 본인의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미소를 띤 모습이 포착이 돼서 꽤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 사진이 좀 더 포착이 하나가 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김주옥 교수님. 네. 김태흠 의원과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 만나봤던 난타전을 마친 뒤에 저렇게 자신의 기사를 검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저희가 저걸 또 어떻게 저는 봐야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엄청 난리가 났을 테니까 주변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어떻게 기사가 뜬 거야라고 끌고 갈 수 있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분명히 어제도 마찬가지 기사가 떴지만 검찰총장 부인 기사 용어 같은 기사 같은 내용들을 검색하다가 좀 논란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데 오늘 저걸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애들 자기에 대한 관심사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발언을 하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총장 부인과 관련된 문건 문제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탄핵 발의를 했는데 화난 웃음? 저는 헛웃음은 이해가 돼요. 화난 웃음을 지으시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충분한 맥락들을 보게 되면 이런 최근의 상황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의 발언들이 소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분명히 줄 수 있잖아요. 전 적어도 국무위원이 발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만큼 국무위원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근 상황들은 제가 볼 때는 국정에 혼선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부탁인데 이제는 좀 그만 휴대폰 보시고 다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추미애 장관은 정말 바빴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화면에 보셨던 설전뿐만 아니라 검찰에요.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는 이 지시까지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엄정 대응하라 이 함의 숨은 뜻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 대응하는 거는 사실은 항상 모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기 사범, 주식 사범 이런 것들을 엄정 대응하는 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민생 범죄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 사범 같은 경우에 기획부동산 같은 거를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걸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꺼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 이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이 부동산 폭등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에 법무부 장관이자 전직 정치인이고 앞으로 또 미래의 정치인으로서의 다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현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핫 이슈인 부동산 문제에 올라타서 그 문제를 좀 부동산 투기 사범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라는 걸 조금 각인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해석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한 명의 굵직한 여권 인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